서울 강남 논현동 파출소. 자정이 훌쩍 지난 새벽 2시, 창밖에는 한 방울의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고요만이 가득했다. 파출소 안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톡톡, 오래된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윙 하는 소리를 흩뿌렸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형사 박진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받은 익명의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사님,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20년간 경찰 생활을 해온 박진수였지만 이런 오싹한 경고는 처음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그의 얼굴을 스쳤다. 단단히 담은 입술 사이로는 며칠 전 발견된 의문의 편지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년 전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은밀한 실험, 그리고 그 실험을 덮으려는 거대한 음모. 박진수는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 사건만큼은 달랐다. 단순한 수사가 아닌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진실이었다. 그때 파출소 문이 삐걱 소리내며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어온 낡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조심스럽게 쥐어져 있었다. 박진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길을 좀 물어보려고요. 조심스러운 목소리 안에 감춰진 절박함이 있었다. 박진수는 직감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이 밤이 숨겨진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논현동 파출소. 자정이 한참 지난 새벽 2시, 바깥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어둠에 휩싸인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한 빛을 뿜어내며 무거운 공기가 정적 속에 짓눌린 듯하다. 파출소 안에는 낡은 시계 초침 소리와 오래된 형광등의 깜빡임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깨웠다. 한 남자가 젖은 우산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단번에 긴장으로 바뀌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그를 안으로 들였다. 남자의 손에는 한 통의 낡은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오래된 비밀과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 열쇠였다. 바람처럼 밀려오는 과거의 그림자, 잊혀진 기억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며 방 안을 무겁게 채웠다. 그렇게 침묵의 교향곡이 시작되었다. 파출소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무언가 끓어오르는 긴장으로 숨막힐 듯했다. 형사 박진수는 눈앞에 선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에 작게 튀었다. 남자의 손에 쥐어진 편지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마지막 인사였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확실했다. 박진수 형사는 커피 한 잔을 꺼내 조용히 건넸다. 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올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후 고향집에 돌아가 다락방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도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두운 밤, 이 낡은 파출소가 다시금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일기장에는 누군가가 어머니를 감시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한때 가족이 겪은 참담한 사건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아채기 전에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진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글씨는 흐릿하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그대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비밀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이 편지를 발견한 이후 누군가가 날 감시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 밖으로 짙은 안개가 몰려들었다.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 어둠은 점점 깊어만 갔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이 비밀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박진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조사에 착수하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조금 쉬세요. 당신도 힘이 들 텐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출소 한 구석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눈을 감은 채 그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고통스러운 기억에 잠겼다. 바깥에서는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조용한 새벽에 쏟아지는 폭풍 전야의 첫 천둥처럼 방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다. 박진수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열쇠다. 그때 문득 파출소 전화벨이 울렸다. 누구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형사님,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진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화선 너머의 경고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2시 침묵 속에서 시작된 교향곡은 점점 더 불협화음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서서히 교차하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의 파출소는 전날 밤의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진수 형사는 바쁘게 서류를 넘기며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불길한 경고까지. 그 모든 단서들이 어딘가에서 하나로 연결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숨겨졌던 비밀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다시 벌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파출소 한쪽 구석, 낡은 책상 위에는 일기장의 낡은 페이지들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박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글자를 읽었다. 나는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문장 아래에는 어머니의 굵은 필체로 적힌 날짜가 선명했다. 20년 전 어느 날 한여름의 더위가 막 시작된 시기였다. 그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 형사는 머릿속으로 그날의 기록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던 중 문득 일기장의 끝부분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고향 집 앞에서 웃고 있었고 그 뒤로는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 박 형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어젯밤 전화 속 경고를 준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젯밤에 전화한 분인가요? 네, 형사님.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진실이라면 곧 위험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박 형사는 숨을 죽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돕겠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어디에서 만날 수 있죠? 1시간 후 옛 다리 밑에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기자 박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그를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 상태였다. 1시간 뒤 박 형사는 약속 장소인 오래된 다리 밑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이 모든 의문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형사님, 저를 믿으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비밀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진실입니다. 박 형사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20년 전 이 마을에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정부의 은폐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날 어머니께서 그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평범한 삶을 잃으셨죠.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시 마을 주변에서는 기밀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실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가 주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그 사실은 철저히 숨겨졌죠. 어머니는 그 진실을 파헤치다 누군가에게 쫓기게 되었고 결국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음모와 권력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당신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비밀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사님,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다리 밑에 낙엽이 흩날렸다. 고요했던 새벽이 다시금 폭풍전야의 긴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 어둠을 몰아내야 할 때입니다.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함께 하죠. 반드시 이 어둠 속에 숨겨진 빛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곧 전혀 예상치 못한 파국과 마주하게 될 운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진수 형사와 중년 남자는 그날 새벽 다리 밑에서 만난 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박 형사는 낡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진수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찾기를 바란다. 이 마을, 이 가족, 그리고 이 나라에 숨겨진 비밀을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박 형사의 손끝이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억누를 수 없이 터져나왔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 형사는 중년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서들을 바탕으로 그 연구소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 둘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 신문 기록과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하며 연구소가 있던 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고 철거된 듯 했지만 그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오래된 숲속 길을 따라 걸어가던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나뭇잎들은 바스락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다. 여기입니다.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철문 너머로는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했다. 박 형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시간 속에 갇힌 공간 같았다. 벽에는 낡은 전기 설비들과 군데군데 금이 간 유리창이 보였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 형사는 마음속 깊이 묻었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온 것이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경고. 침입자 감지. 연구소의 오래된 보안 시스템이 깨어난 것이다. 그 인물은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박 형사와 중년 남자를 향해 다가왔다.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박 형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숨겨진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검은 옷의 인물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이 연구소의 마지막 경비원이다. 그리고 너희가 찾는 진실은 너무 위험해서 공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이곳에 대해 경고했을까? 박 형사가 반문했다. 경비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 중 하나였고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너희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크다. 어둠과 긴장감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앞으로 닥칠 고난을 예감했다. 박 형사는 굳은 결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 순간 밖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이미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제 박 형사와 그의 동료는 숨겨진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세상을 바꿀 한 편의 드라마가 되어갈 것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쇄된 연구소 밖을 감돌았다. 경찰차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불안한 춤을 추듯 깜빡였고 박진수 형사와 중년 남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 속에 서 있었다. 그들 뒤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운명이라는 듯했다. 연구소 내부는 오래된 비밀을 품은 채 침묵의 벽돌과 쇠창살로 둘러싸여 있었다. 박 형사는 손전등을 든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고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곳에 숨겨진 진실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다. 우리 가족과 이 마을,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것이 분명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에 덮인 오래된 책상, 희미하게 남아있는 혈흔 자국, 그리고 벽에 붙은 지도와 수많은 기록들. 모든 것은 마치 시간에 갇힌 듯 그날의 사건을 증언하듯 남아있었다. 여기 보세요. 중년 남자가 낡은 문서 더미를 꺼내들었다. 그 문서들은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은밀히 진행한 비밀 프로젝트의 기록이었다. 프로젝트 팔콘. 이 이름 아래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는 실험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박 형사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읽었다. 이건 인간의 의식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인가? 맞습니다.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실을 알리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 기술을 악용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의 고요를 깨는 듯 커다란 폭발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연구소 밖에서 무언가가 터진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박 형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이곳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우리를 막으려는 거죠. 중년 남자가 덧붙였다. 밖으로 뛰쳐나온 그들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마주한 것은 이미 불길에 휩싸인 연구소의 일부였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긴박한 현장의 소리가 이어졌다. 박 형사는 무릎을 꿇고 손에 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진수야, 진실을 밝히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심장에 불씨를 던지는 듯 했다. 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다.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인물, 바로 박 형사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한상우였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며 말했다. 진수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이 프로젝트는 이미 국가 최고 위층까지 연결돼 있어. 넌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형사가 아니야. 넌 싸워야만 해. 박 형사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박진수와 한상우는 어둠에 숨겨진 진실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잿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단서들은 그들이 직면해야 할 거대한 음모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미 단순한 경찰 수사관이 아니라 국가와 인간의 자유를 지키려는 싸움터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진수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정부 안에도 적이 있다. 한상우의 말에 긴장감이 더해졌다. 박진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분명하다. 이 싸움에서 물러서면 모두가 무너질 거야. 그들은 낮에도 낮지 않은 음지에서 움직이며 협력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누군가가 매 순간 그들을 감시하며 발걸음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진수는 오래된 카페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프로젝트 팔콘에 깊숙이 관여했던 과학자 서은정이었다. 진수 씨, 어머니는 당신을 믿고 이 진실을 전하려 했어요. 서은정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가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죠. 서은정은 박진수와 한상우에게 중요한 파일과 데이터를 건넸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의 실험 결과와 이를 이용하려는 권력자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엔 믿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네요.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이들이 바로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그들의 계획은 무너질 겁니다. 은정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무장한 이들이 들이닥쳤다. 긴박한 상황에서 은정은 서둘러 USB를 박진수의 손에 쥐어주며 외쳤다. 이걸 꼭 지켜줘.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야. 박진수와 한상우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카페 뒤편으로 도망쳤다. 비는 더욱 거세지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다. 그 순간 한상우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상우. 박진수가 외쳤다. 그러나 무장한 이들은 이미 둘을 에워싸며 무기를 겨누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카페 밖을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박진수의 또 다른 옛 동료 민재훈이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언제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 동료를 구하는 인물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민재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적들을 향해 말했다. 빠른 몸놀림과 침착한 전략으로 민재훈은 무장한 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한상우는 겨우 일어나 박진수와 함께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비에 젖은 어둠 속에서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린 이제 완전히 적들의 표적이야.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세상의 진실을 보여줘야 해. 박진수는 손에 쥔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 안에 담긴 정보는 그들이 싸워야 할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그들은 다시 한 걸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피투성이가 된 민재훈이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 순간 박진수와 한상우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움직였다. 연구시설 안은 전쟁터와 같았다. 불길이 번지고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 순간만큼은 생존과 진실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민재훈을 데리고 나가야 해. 박진수가 절규했다. 하지만 한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민재훈을 지키지 못하면 이 싸움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해.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결의를 다졌다. 시간이 촉박했다. 적의 증원군이 곧 도착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곳을 탈출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처할 터였다. 박진수는 겨우 민재훈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켰다. 힘내 친구야.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민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내가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어. 그 순간 연구시설 외부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적의 대규모 병력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젠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한상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까지 싸우자. 우리가 쓰러져도 진실은 절대 묻히지 않아. 셋은 다시 무기를 들고 전장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불꽃과 연기, 총성과 비명이 뒤엉킨 그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마지막 전투를 치렀다. 박진수는 전투 중에도 USB 드라이브를 단단히 쥐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들의 희생도 헛된 것이 될 터였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 명씩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며 박진수는 더욱 결연해졌다. 포기할 수 없다. 이 싸움이 끝나면 세상은 달라질 거야.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과 특수부대가 도착한 것이다. 구조대다. 한상우가 외쳤다. 적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박진수와 동료들은 기적적으로 구조대와 합류했다. 민재훈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의식을 되찾았다. 연구시설 밖 새벽빛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박진수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알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오직 희망만을 품고 있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은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태웠다. 그리고 그 불꽃은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민재훈이 의식을 되찾은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희망처럼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무거웠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머릿속에는 지난 밤의 격렬한 싸움과 숨가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재훈 깨어났군요. 박진수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다. 내 여기까지 와주다니 고맙다. 민재훈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될 거야. 박진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그들이 우리를 막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한상우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외부에서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고. 하지만 적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 언제든 다시 공격이 올 수 있다. 그들의 말에 민재훈은 굳은 표정으로 응답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작은 USB 속 데이터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만큼 진실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탁자 위에 놓인 USB 드라이브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거대한 음모와 부패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병원에 접근하고 있었다. 박진수와 한상우는 재빨리 경계를 높였다. 누군가 다가온다. 한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감이 병실을 휘감았다. 하지만 곧이어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그동안 비밀리에 그들을 돕던 익명의 내부 고발자였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급히 말했다. 적들은 USB를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이제 전면전으로 번질 것입니다. 민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결연히 말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두려움은 이 사회가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견뎌야 할 짐일 뿐이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금 힘을 모았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언론과 시민들의 힘을 빌려 그들은 감춰진 진실을 하나씩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폭로와 고발은 사회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다. 고위 관료와 기업의 비리가 연이어 드러났고 그동안 침묵하던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다. 민재훈과 박진수, 한상우는 그 중심에서 싸웠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꿈꾸며 이것이 우리가 싸운 이유다. 박진수가 외쳤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희망의 빛이 차가운 도시를 따뜻하게 감쌌다. 진실의 파동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다. 민재훈과 그의 동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압박과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고 위험은 눈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그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언론은 연일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 실현을 외쳤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저항과 암투가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한 수단을 동원했다. 민재훈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위협을 받았다. 그날 밤 그의 집 앞에는 낯선 차량들이 머물렀고 누군가 그의 행보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싸움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박진수와 한상우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압박과 맞섰다. 한상우는 내부에서 무너져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며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박진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언론과 소통하며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훈에게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손에 촛불을 들고 연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단한 의지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민재훈은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뜨거운 감동과 함께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찼다.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그날 밤 민재훈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어둠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을 함께 걷어내야 합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번져갔다. 거리에는 다시 한번 평화로운 함성과 촛불이 넘쳐났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다른 도전과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밤중 민재훈의 집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했지만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실체다. 박진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훈과 동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우리가 흔들리면 이 사회의 모든 희망도 흔들린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 순간 그들의 결심은 새로운 차원의 연대와 투쟁으로 이어졌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그들을 지원했고 법정과 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빛과 그림자 사이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용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그 희망의 씨앗은 결국 무거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성장할 것이었다. 민재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빛이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그리고 끝내 이겨낼 미래를 향해. 깊은 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민재훈과 그의 동료들의 마음은 결코 쉬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은 점차 새벽의 빛과 함께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훈은 작은 방 안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수많은 메시지와 제보 그리고 지지의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적들의 공격도 거세졌다. 그의 주변에서는 감시와 협박이 끊이지 않았고 신변의 위험마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이 길은 반드시 끝을 맺을 것이다. 그날 밤 한상우는 법정에서 또 한 번의 신문을 견뎌냈다. 판사의 엄중한 시선과 상대 측 변호인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증언했다. 그가 쥐고 있던 증거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해졌고 법정 밖에서는 시민들의 응원이 점점 더 커져갔다. 한상우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과 희망이 공존하는 길이었다. 박진수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넘나들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를 하며 진실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작은 외침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민재훈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이다. 누군가 그의 집 앞에 수상한 물건을 두고 사라진 것을 이웃이 발견한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실제적인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 불안은 민재훈과 동료들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민재훈과 그의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정의를 향한 외침은 울려 퍼졌다. 거리는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찼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 민재훈은 모인 군중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꽃을 피웠다. 눈물과 웃음 그리고 뜨거운 결의가 뒤섞인 그 순간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 큰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이 세상을 밝히며 그들의 싸움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민재훈과 동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이들의 외침은 결국 정의와 진실을 향한 거대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다. 빛나는 새벽을 맞이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민재훈과 동료들이 새벽의 빛과 함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도 잠시 그들에게 다가온 어둠은 더욱 깊고 짙었다. 그들의 싸움을 막으려는 세력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그들을 옥죄어왔다. 민재훈의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믿을 수 없는 제보, 때로는 협박, 때로는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의 안전 문제였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멈추면 모두가 무너진다. 끝까지 가야 한다. 한편 한상우는 심리전의 최전선에 있었다. 상대 측의 공세는 더욱 강해졌고 법정 안팎에서는 그를 흔들기 위한 음모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상우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단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증거와 전략을 세우며 끝까지 진실을 밝힐 준비를 했다.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다. 박진수는 미디어의 중심에서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방송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진실을 알리는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언론의 힘이 크지만 그만큼 적들의 반격도 거세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더욱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동료 중 한 명이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의 경고였고 무자비한 공격의 시작이었다. 소식을 들은 민재훈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굳게 이를 악물었다. 멈출 수 없다. 이 길 끝에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있다. 그날 밤 민재훈은 홀로 도시의 한복판을 걷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다. 불빛 하나 없는 골목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아저씨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 말은 민재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야. 모두가 함께 한다면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작은 등불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희망을 전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꽃들은 곧 거대한 횃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민재훈과 동료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다. 그리고 알았다. 비록 길은 험난하고 시련은 계속되겠지만 이들의 용기와 결의가 반드시 세상을 바꿀 것임을.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타오를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지나고 어느새 첫 새벽빛이 세상을 감쌌다. 차갑고 긴 밤을 견뎌낸 민재훈과 그의 동료들은 힘겨운 싸움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을 맞이했다. 마치 봄을 알리는 산들바람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고난과 역경은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다. 민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부서지는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고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헛되지 않았다. 민재훈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함께 스며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한상우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섰다. 긴 싸움 끝에 중요한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법정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와 환호 속에서 한상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수많은 밤을 지새운 고통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편 박진수 기자는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었다. 그의 진실된 보도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했다. 진실의 힘은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곧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도시 곳곳에서는 작은 모임과 집회가 이어졌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냈고 그들의 연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었다. 민재훈은 동료들과 함께 오래된 카페에서 모였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간의 고통과 고난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이번에는 서로의 믿음과 힘으로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희망의 불꽃이 되어 이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자. 민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위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면 그 꽃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할 거예요. 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아침 햇살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빛이 가득 찼다. 이제 민재훈과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섰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속에는 꿈과 신념이 가득했다. 세상이 그들을 시험하더라도 이들은 굳건히 맞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가 빛나는 새로운 세상이 마침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고난과 아픔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민재훈과 그 동료들이 겪은 시간들은 단순한 투쟁이나 갈등이 아닌 융합의 과정이었다. 서로 다른 상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갈등과 오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이 모여 새로운 힘과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 빛들이 모여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융합의 결과였다. 거리에는 다시 웃음이 넘치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들이 완성되어 하나의 그림을 이루듯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희망은 더욱 짙어지고 미래는 더 밝아졌다. 민재훈은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로 다른 빛들이 모여 하나의 별을 만든다.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이 깊이 새겨졌다. 그 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가 아닌 우리였다. 그리고 그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품고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서로 다른 빛들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별을 이루듯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그렇게 시작되었다.